팔의 근막이 두개골과 얼굴 라인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팔의 근막이 처지면 얼굴과 두개골이 비대칭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원장입니다. 팔뚝살 운동을 해도 왜 안 빠질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운동 방법이 아니라 근육 운동이냐 근막 운동이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3가지 근방 루틴으로 팔뚝살 정리하는 방법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먼저 팔뚝살이 왜 생길까요? 하루 동안 팔을 어떻게 쓰는지 떠올려 볼까요?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 볼 때, 컴퓨터 할 때 팔꿈치는 항상 구부러져 있고 움직이는 건 손가락 뿐이죠. 그것도 대부분 오른손만 사용하시죠. 이 자세를 매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 안쪽의 근막이 중력 때문에 조금씩 아래로 내려앉아요. 거기에 지방까지 쌓이면서 살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막은 사슬처럼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의 근막이 두개골과 얼굴 라인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팔의 근막이 처지면 얼굴과 두개골이 비대칭이 생깁니다. 팔뚝살이 단순한 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왼손잡이인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왼손잡이를 주로 쓰는데 나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왼손잡이인 분들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오른손을 꽤 많이 써요. 밥 먹을 때, 글씨 쓸 때, 가위 사용할 때는 왼손을 쓰죠.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도 거의 비슷하게 오른쪽을 더 많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동일하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있어요.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막이 밀려난 거예요. 첫 번째, 팔뚝이 유난히 살이 많고 출렁거린다. 2번째, 만졌을 때 부위가 뭉쳐져 있다. 3번째, 누르면 특정 부위가 아프다. 딱딱하거나 누르면 아픈 부위, 바로 근막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굳어 있는 곳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자세예요.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를 쓸 때 몸통과 팔은 고정한 채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근막을 가장 빠르게 밀어내고 처지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럼 근막이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 특징들을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림처럼 팔뼈와 연결되어 있는 근막선 4가지입니다. 색깔마다 각각 다른 근막선인데요. 이건 우리 몸의 근막이 틀어졌을 때 근막의 형태입니다. 4가지의 근막선이 각각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초록선은 중지 근막이에요. 중지에서 시작해서 손목, 경추를 거쳐 두개골까지 이어지는데 중지의 근막이 휘어지면 그 영향이 목뼈와 두개골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중지의 근막이 틀어지면 근막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쇄골이랑 두개골까지 비대칭이 생겨요. 손가락 하나에 온몸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황선은 팔꿈치의 근막이에요. 팔꿈치에서 시작해서 날개뼈, 쇄골, 두개골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에 근막이 휘면 쇄골뼈, 어깨뼈, 두개골까지 전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팔꿈치의 근막이 틀어지면 어깨에서의 꼬임이 생기고 팔뚝살이 두꺼워져요. 빨간 선은 엄지 근막이에요. 엄지에서 시작해서 겨드랑이 아래 부유방 부위를 지나서 쇄골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엄지 근막이 휘면은 부유방이 생기고 쇄골까지 비대칭이 만들어져요. 엄지손가락의 근막이 비정상적일 때
어깨와 갈비뼈의 근막이 뒤틀리게 됩니다. 파랑선은 새끼손가락의 근막이에요. 새끼손가락에서 손목, 팔뚝을 거쳐 팔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새끼손가락의 근막이 휘면은 팔꿈치와 팔뚝에 문제가 생겨요. 새끼손가락의 근막이 틀어지면 근막이 아래로 처지면서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네, 근막의 기본 구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다만 근막의 탄성, 두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근막 운동은 남녀 모두 체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동작이에요.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벽이 있어야 돼요. 벽 옆에 서서 오른쪽을 손바닥을 쭉 해서 벽에 딱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오른쪽 팔을 보시면 돼요. 시작점은 접히는 부위가 정면을 보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팔꿈치를 빨래 짜듯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다시 정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자리 돌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손목과 팔뼈는 그대로 고정하고 팔꿈치만 비트는 동작을 2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방향은요 3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손가락을 12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뒤로 약간 가서 15도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요 손가락을 더 뒤로 해서 45도로 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른쪽이 끝나면 왼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벽 옆에 서서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 쭉 뻗어서 벽을 짚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을 벽에다 짚고 운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허리에 얹으세요. 발은 엉덩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시선은 아래로 해주신 상태에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몸통을 뒤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 위치는 총 2단계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20번씩 반복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깨 높이에서 팔을 쭉 뻗어서 벽을 짚으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옆으로 조금 가셔서 팔을 쭉 머리 위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벽에 등과 엉덩이를 이렇게 편하게 대서 이렇게 벽에 등에 기대어 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오른손 팔을 어깨 위치에 팔꿈치를 대시고요. 손목을 이렇게 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손목을 꺾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목이 벽을 쥐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동작입니다. 갔다가 제자리. 이렇게 90도 꺾은 상태에서 위로 어깨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데요. 똑같이 어깨와 팔꿈치를 어깨 위치에 두시고요. 손목을 꺾어서 손가락이 위로 가게. 이 상태에서 손목을 90도 꺾은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로 벽을 찍고 어깨 위치로 제자리 오시면 됩니다.
방금 한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근막을 교정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루틴 1은 팔꿈치, 중지 근막이고요. 루틴 2는 엄지의 근막입니다. 루틴 3은 새끼손가락의 근막입니다. 아까 엉켜있던 근막선이 이 동작으로 하나씩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왜 비틀어지고 쥐어짜는 동작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일상에서 같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면 근막이 한 방향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막을 제자리로 돌아오면 팔뚝살이 슬림해지고 얼굴 라인도 함께 리프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막 운동은 일상생활의 반대 동작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루 동안 일상에서 밀려난 근막을 딱 20번으로 제자리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더 틀어져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를 더 보고 싶다면 4시간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하세요. 그 이유는요, 근막 운동을 제자리를 타줘도 그 후에 일상생활을 하면 다시 조금 틀어지거든요. 4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한번 교정해 줄 타임이에요. 그래서 4시간 간격이에요. 순서를 꼭 지켜야 하냐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순서대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막은 몸 전체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면 앞 동작이 다음 동작을 효과를 높여줘요. 순서를 바뀌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주의사항 꼭 기억해야 해요. 근막 운동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만큼만 하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팔뚝살은 물론 날씬하고 젊은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